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그죠? 이제 특별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죠? 오늘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하고 두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저번 앞달에 할 때, 3, 4, 5 할 때, 그죠? 계약법부터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요약집을, 그죠? 어디? 182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들어가는데, 무슨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죠?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 개, 이렇게 냅니다. 보통 한 실명법 두 개, 이렇게 내고, 한 개 내는데 뭘 낼 건가?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지식이 있어야 맞출 수 있대. 그럼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왜 필요하노? 응? 응? 느낌 가지고 막 하면 안 되고, 항상 배운 거 아니고, 여러분, 민법상 임대차 있잖아, 그죠? 무슨 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는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럼 자, 여러분, 자, 여기, 그죠? 요 갑집에 을이 무슨 차인? 임차인.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 제? 그럼 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돼 가지고? 오리지널 2년 돼 가지고 집을 팔았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자, 양수인이 야, 내 집이니까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그지?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뭐가 바뀌면은, 소유자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돼. 단지 임차인은 누가에게,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게 오리지널이거든. 오리지널은 또 무슨 금이 없다? 보증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서양에서 생겨난 건데,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임대차 뭐 할 수 있다? 등기하면은 임차권을 가지고, 원래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 임대,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 못 한다. 근데 뭐 돼 있으면, 등기되어 있으면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등기되어 있으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임대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려면 뭐 돼 있으면 된다? 등기. 그지? 하고, 근데 이제 원래 서양에서는 차임이 있고 보증금이 없다. 서양에서는 무슨 금이 없다? 와. 생사람은 썼다, 어떻게 한다? 준다. 썼다, 어떻게 한다? 준다. 선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근데 우리나라는 썼다, 무슨 죄라? 무슨 죄라? 배째라. 그게 문화적 차이거든. 그래서 서양에서는 원칙적으로 차임을 요소로 하고, 차임은 선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후급. 그럼 우리나라는, 그죠? 보증금이 없으면 뭐, 선급이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거다, 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래 차임 주는데, 차임 후급하니까 무슨 죄라? 배째라. 그래서 무슨 금이 있더라? 보증금. 그지? 그럼 보증금도 채권이거든. 그럼 3년 하고 보증금 지불했다. 채권이기 때문에 보증금도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무슨 집? 오직 계약한 임대인한테. 그럼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하면 좋다, 비킬게.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난다. 보증금도 누구한테 받아야? 임대인. 그러니까 기간 동안 살지도 못하고 보증금도 날아가고 그렇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생겨난 게 무슨 건? 전세권. 무슨 건? 전세권은 기간 동안 살 수도 있고, 그럼 보증금에 대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치? 했잖아요, 전세권, 그지? 근데 전세권 등기하면 무슨 빵? 안전빵. 무슨 빵?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말이지. 근데 이제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죠? 그 한 방에 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 막 해가면 우리 6명씩, 7명씩 잤거든.
딱 자고 일려면 그 자리, 자고 일려면 그 자리. 몸부림이라는 건 없다. 옛날엔 그랬다, 이게. 옛날에. 진짜 그랬거든. 그러니까 막 시골 살다가 부산 이사 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동생 뭐 이래갖고 뭐 7명씩 잤거든.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시골 살다가 부산 이사 왔잖아요. 그러면 또 시골 사람이 부산 왔다고 오면은 옛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룻밤 뭐 하고 가세요. 자고 가세요. 요즘 남이 와서 자고 간다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원래 전통은 하룻밤 뭐 하고 계세요? 묵고 가세요. 이러거든. 그러면 시골에서 막 이렇게 한 방에 다 자고 있는데 하룻밤 묵고 가세요 하면 또 눈치 없이 옛날 사람은 가면 하룻밤 자고 가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노? 아니, 머리 위에 이불 하나 깔면 이게 발 안에는 또 안 재우거든. 발 안에는 안 재운다 이게. 머리 위에 이불 하나 깔고 이게 이거 또 자잖아 이게. 옛날에는 그랬거든. 가고 집 구하기도 힘들었다. 집 구하기도. 그러면 항상 식구 몇이에요 묻거든. 새로 그 주인이. 그러면 엄마 항상 거짓말 하잖아요. 데려온 요놈 하나밖에 없어요. 하고 그럼 이사 가는 날 전부 다 외갓집에 있다가 짐 다 넣어놓고 그제 해가지고 막 데려오면 막 저녁 때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문을 확 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럼 저 아이 누구예요? 그러면 엄마 당당하게 내 자식이에요. 이러면은 이사 오는 첫날부터 완전히 싸우잖아요. 주인한테. 예? 아이 한 명밖에 없대 놓고 어떻게 저렇게 3명씩 4명씩 있냐고. 옛날에는 그랬거든. 근데 집 얻기도 힘든데 뭐 해주세요? 전세권 등기해줘요. 다른 집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집 못 얻거든. 그럼 누구 믿고? 임대인 믿고 살았는데 그 보증금도 총재산인데 임대인이 누구 몰래? 임차인 몰래 팔고 날라버렸다. 새로운 소유자 와서 비키세요. 비켜야 된다. 좋다. 보증금 몰라요 하면 끝난다.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임대인 이미 잡아보니까 무슨 거지 돼 있다? 똥거지. 그럼 본의 아니게 똥거지 되는 임차인이 부지기수로 많더라 말이지.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무슨 건 등기하면 제일 좋은데 전세권 등기해 주더라 안 해주더라. 집 얻기도 힘든데 무슨 건 전세권 등기해 주세요. 그럼 누구 믿고 살았는데 임차인 믿고 살았는데 소유자가 팔고 날라버렸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좋다 비켜. 보증금 몰라야 하면 끝나고 임대인한테 받아야 돼. 임대인 잡아보니까 똥거지 돼 있고. 또 그럼 임대인이 또 팔지는 않았지만 들어갈 때는 무슨 것 깨끗 들어가고 나서 막 소유자가 막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어디로? 끝순위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못 받는 임차인, 그 똥거지 되는 임차인이 부지기수로 많더라 말이지.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무슨 건 빨리 전세권 안 해주더라. 그건 소유자 같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국가가 다른 건 못해도 국민의 주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주택임대차보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법 목적 몇 개 빨리. 몇 개? 임차인 보호 필요 없고 몇 개? 몇 개? 2개. 뭐 기간 동안 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경매됐을 때 원래는 어디로 가야 정상? 어디로 가야 정상? 끝순위로 가지 않고 저당권자처럼 후에 승립한 물권자보다 무슨 먼저 배당받아요. 그게 2개 주목적이다. 주택임대차 막 물어보면 임차인 보호 그냥 임차인 보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면 이제 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몇 시에 경매 시에 무슨 순위로 가지 않고 끝순위로 가지 않고 내보다 후에 승립한 물권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먼저 그래서 무슨 건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세권처럼.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법은 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일 때는 인도받고 신고하면은 그다음부터 이거는 소유자하고 관계없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살 수 있대. 예? 요걸 이제 무슨 요건이라고 그러고 대항 요건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다가 무슨 일자 계약서에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경매시에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무슨 건자처럼 전세권자처럼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거는 무슨 시에만 필요한 거? 경매 안 하면은 확정일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치? 2개.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장 목적은 딱 2개.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거와 그 다음 경매시에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러면은 됐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딱 요 집 얻을 때 집이 5기다. 5기다 말이지.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1번이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1번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더라. 저당권. 하면 이제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항상 신고를 기울한다. 순위는. 그럼 신고가 저당권보다 늦더라. 그럼 자기는 몇 순위? 2순위. 이후에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저당권자보다는 무슨 먼저. 그럼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과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물건 가액을 뭐 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는 무슨 빵? 안전빵. 무슨 빵? 안전빵. 맞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무슨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무슨 부만 떼보면은 등기부하고 선순위권자와 일단은 선순위권자와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물건 가액을 뭐 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는 무슨 빵? 안전빵. 맞습니까? 예.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해가지고 이미 5억 4천 설정해도 5억 이 건물인데 5억 4천 뭐 이미 모가지를 뭐 했다? 초과했더라 말이지. 근데 이것도 등기부도 안 떼보고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응? 하면 자기는 몇 순위? 3순위. 지금 2번도 얼마 배당 못 받노? 4천. 자기는 3순위니까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죠.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어느 때 무슨 신청 등기 전에 1. 요거 중요하다. 요건 무슨 신청 등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두 번째 무슨 요건만 갖추고 있고, 대항 요건. 확정일자 필요 없다. 대항 요건은 인도, 신고 되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소액 보증금은 뭐 금액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서울 얼마? 1억. 수도권 과밀억제권 얼마? 8천. 광역시 얼마? 6천. 기타 도시 얼마? 5천원. 5천만원 이하이면은 3분의 1, 거의 3분의 1. 이거 얼마? 3,400. 요거 얼마? 2,700. 요거 얼마? 2,000. 요거 얼마? 1,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무슨 보증금인 경우는, 소액 보증금인 경우는 무슨 거지로? 똥거지로 쫓겨나지는 않는다. 적어도 몇 분의 1은 받는다? 3분의 1. 그러나 이게 만약에 그러면 만땅 찬 줄도 모르고 갔는데 서울을 기준한다. 보증금이 1억 1원이더라. 얼마 1원이더라? 1억 1원인 경우는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는다. 소액 보증금이라야 뭐 일정액. 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 표현한다. 이게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요거 기억해야 된다.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요거 외워야 된다. 이게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뭐한다? 우선. 그러니까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1순위.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됐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에 있노? 186페이지. 그지? 찾습니까? 예. 요약집 186페이지 있습니까? 예. 그럼 6번 소액임차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그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그 새까만 글씨 해놨죠. 외워야 된다. 그거 그대로 논다.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요건 무슨 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만땅. 1번 무슨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끊어라 뭐 전에 무슨 요건 갖춰야 하고, 대항 요건 됐습니까? 하고,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이라야? 소액 보증금. 자, 근데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그것도 같이 기억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땅 찰 줄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런 소액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 있더란 말이지. 얼마? 여러 명이 있을 때 요 일정액은 합쳐가지고 건물 가격의 몇 분의 1을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오른쪽 올라가서 보증금 일정 할게요. 주택가액입니다. 무슨 가액? 주택가액 몇 분의 1을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당연히 모든 저당권자보다 무슨 먼저 몇 수위로? 1수위로. 어떻게 하면 배당받노? 당연히 배당받는다. OX. 아니, 인도 신고 확정일자 돼 있단 말이지. 어떻게 해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자, 그래, 좋다. 경매 신청 대항 요건 갖추고 일정에 그걸 1수위에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꼭 기억해야 된다. 배당을 신청해야 된다. 무슨 청? 자, 거기 돌고, 여러분, 등기부에, 다시 금방 뭐래도? 무슨 부에? 등기부에 무슨 자가,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시 등기부에 무슨 자가,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됐으면 배당 신청 기간 동안에 배당을 해야? 신청해야만 법률에 따라서 몇 수위로? 1수위로 배당. 그럼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럼 좋다. 요런 경우에 5억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법률상 몇 수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 해가지고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도 요것도 뭐를 해야? 배당을 해야? 배당을 신청해야. 와!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등기부에 무슨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은 숫자. 그럼 요거는 법률상 인도신고 확정일자 하면은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을 해야? 신청. 왜? 금방 했잖아요. 무슨 부에? 등기부에 무슨 자가,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당을 해야? 신청해야. 그래서 여러분 주택이라든가 상가 다 특히 소액보증금 일정액도 배당을 해야? 신청. 그럼 배당 신청 안 하고 이미 배당이 끝났다.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게 지금 몇 번? 몇 번? 3번. 3번은 핵심이 아까 무슨 부에? 등기부에 무슨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됐습니까? 무조건 배당을 해야? 신청해야. 그래서 지금 어디 보고 있노? 187페이지 위에 몇 번? 3번. 임차주택 경매 보증금 중 일정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소액 임차인은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만약 배당을 하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았다? 배당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너가 받았으니까 나한테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요 소액 임차인은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경매대에서 보증금 중 일정의 우선 변제 받으며 이 경우 자 여러분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얼마나 강한 법이냐면은 여러분 건물의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자 건물의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일반 여러분 아파트는 예외다. 됐습니까? 건물의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어느 것만 경매해야 됩니까? 만약에 전세금 반환하지 않습니다. 건물만 토지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근데 건물에 주택임대차 해가지고 인도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뭐를 임대했습니까? 주택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근데 이런 인도신고 계약 체결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 경매 대금에서도 다시 토지 경매 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좋다. 건물의 주택 임대차 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토지만 매매가 돼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만 경매되는 경우도 요 건물 주택 임차인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의 주택 임대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가지고 있으면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변제? 우선 그 이후에 뭐가 바뀌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토지만 경매됐을 때도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굉장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무슨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토지는 갑, 건물은 을인데 을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하는 거. 계약 당시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면 토지 환가대금, 그 이후에 뭐만 바뀌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토지만 경매돼도 토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하는 것. 기준은 무슨 당시에? 계약 당시에 누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동일해야. 그러면 계약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건물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토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없다. 기본 규칙이지. 그게 지금 4번입니다. 소액임차인은 대지를 포함한, 그럼 만약에 건물에 주택임대할 당시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래서 소액임차인 대지를 포함한 주택 경매에 대해서 보증금 중일지에 우선 변제 받으면 이 경우 아까 우리 무슨 저당, 공동저당 실행 시 무슨 배당에서 동시 배당에서 분담의 안분에 관한 368조 제1항을 무슨 적용? 유추 적용. 이렇게 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건 등기 명령 들어간다? 임차권 등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그럼 만약에 요 갑집의 을이 무슨 차인입니까? 임차인입니다. 어? 자, 기간 만료 몇 월 전까지, 1월 전까지 임차인이 저는 이제 계속 갱신 안 하고 저는 이사 갈래요 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다. 누가 보증금을 안 내준다? 임대인. 됐습니까? 그럼 종전에는, 그럼 만약에 아까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해야 무슨 변제? 우선 변제잖아요. 그럼 인도는 점유 신고 확정 일자 돼야 되거든. 근데 무슨 차이니? 임차인. 지금 자, 요게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인데 지금 아저씨는 이미 3개월 전에 어디에 부산에 전출이 돼 가지고 부산에 회사 직장이 바뀌어 전출돼가 부산에 가서 혼자 뭐 얻어 가지고 집 얻어 가지고 혼자 살고 있다면 빨리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데 부산 누가 임대인이 무슨 금을 안 내준다. 보증금 안 내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왜? 아저씨가 처음에는 됐습니까? 갔을 때 딱 회사 끝날 때 돼서 누가 아줌마가 딱 전화하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면 두 손으로 전화 받고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이게. 예. 그 아저씨도 처음에는 좋더라 이게. 왜? 프리타임 만으로 간섭 안 받고 그지? 저녁 때 술 먹고 들어와도 뭘 할 사람도 없고 좋더라 말이지. 응? 좋더라 말이.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러더니 이제 좀 지나니까 달걀 후라이만 해먹고 해갖고 아저씨가 뭐 한 2주에 한 번씩 서울 올라와도 아저씨가 뭐 마른 맹태처럼 뭐 빼빼 말라 있어도 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부산 이사 가가지고 뭐도 장어도 구워버리고 곰탕도 해버리고 하면 살 올리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제일 한 거는 아저씨가 혼자 어떻게 있다가 보니까 뭐 해서 외로워서 어디에 저 해운대 바닷가나 가을리 했다가 혹시나 예쁜 아줌마 지나가는데 눈 맞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맞잖아요. 빨리 뭐 가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무슨 금을 안 내주더라. 보증금을 안 내주더라 말이에요. 빨리 이사. 근데 이사 가버리면 무슨 얘기 없어지노? 대학력이 없어지잖아요. 이사 가야 되는데 그지? 근데 아저씨가 처음에는 뭐 해갖고 딱 퇴근 시간 돼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퇴근하고 전화 받고 있어요. 이러는데 한 달 좀 지나가지고 전화하면 고객의 요청에서 파워가 꺼져 있거나 이러면 아줌마 미쳐버리잖아요. 예?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뭘 안 내준다? 보증금을 안 내. 이사 가버리면 무슨 얘기 없어진다. 그래서 생겨난 게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핵심 단어 찾아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종료 후에 한 거. 종료 전에 이사 가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못 한다. 뭐 후에? 종료 후에. 기간이 끝나 종료 후에 누가 보증금을 안 내주더라?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경우는 임차인이 혼자서 어디에? 법원에 신청합니다. 뭐에? 법원에. 법원에 무슨 절차에 따라서? 가압류 절차. 법원에 신청하면 촉탁. 법원에 무슨 탁? 촉탁.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여러분 요거 민법 등기법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럼 명령에 의한 등기다 하면 OX, X. 무슨 탁? 촉탁. 등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임차인 어디로 이사가도 부산으로 이사가도 종전의 집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도 신경 끊고 있어도 뭐 하고 있어도 신경 끊고 있어도 그럼 심지어는 경매가 돼도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알겠지만 점유한 날, 계약 체결한 날 됐습니까? 전입신고한 날, 확정일자 받은 날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하거든. 그 다음 보증금 숫자 기재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기재되어 있잖아요. 뭐 되어 있지? 기재. 그러니까 그럼 종전의 집이 경매되는데 배당을 내가 뭐 하지 않아도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뭐 하고 있어도 신경 끊고 있어도 그 집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도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합니다. 핵심 단어 뭐 된 후에 종료된 후에 보장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것도 주택 소재지 그런 거 무슨 택 소재지? 주택 가압류 절차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1번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1번 가로 1번 등기가 격려하면 대항력과 보증 우선. 그러면 만약에 아까 뭐 하지 않아도 빨리 점유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어디로 옮겨도 부산으로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 종전의 우선 변제 그대로 뭐한다?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무슨 임차인이 들어왔다? 새로운 임차인은 아까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건 등기 명령돼 있으면 임차 거기 어디 있냐면 아까 왼쪽에 186페이지 왼쪽에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왼쪽 찾았습니까? 네모 박스 바로 위에 셋째 줄 임차권 등기 명령시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 혼자서 임차인 혼자서 어디에 신청? 법원에 신청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는 거고 누가 돈을 안 내주는 경우? 임대인. 또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하니까 임대인이 내가 돈은 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등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누구와 함께? 임대인과 함께 어디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했다면 공동신청으로 그걸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다 이런다. 지금 어디 보고 있노? 3번 그렇지 가로 3번 선생님 빨리 하면 빨리 그 따라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임차인 혼자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고 민법 621조는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지금 집 나가면 내가 안 나가니까 내가 해달라는 데 해주세요. 그럼 등기해 주세요 하면 누구와 함께? 임대인과 함께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걸 몇 조에 의한 등기? 621 등기를 격려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등기 격려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그럼 이렇게 드는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빨리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6번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나중에 이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아까 새로운 임차인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잖아요. 아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조차도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임대인이 어떻게 돈을 구해가지고 주잖아요. 그지? 그럼 돈을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이행이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고 방해 제거다. 무슨 제거? 방해. 이런 경우는 보증금과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이다. 됐습니까? 보증금 반환과 영수증 이 동시행이고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이행이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8번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자 그럼 다시 일반적으로 아까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아까 보증금 반환과 영수증이고 보증금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제거? 방해 제거 후행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된 게 아니고 기간이 땡 됐습니다. 뭐가 땡 됐다? 기간 땡 됐을 때 무슨 금 주면서 빨리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다시 무슨 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또 동시행은 아까 전세권 우리 할 때 무슨 건? 전세권. 전세권에서는 어느 거? 무슨 금 반환과 전세금 반환과 말소 등기의 필요한 서류 교부와 인도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근데 만약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행.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전세권 할 때 했죠. 집을 뭐 해야? 비워줘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니. 그 전세권 그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이다. 근데 주택에서는 특례. 핵심 단어 무슨 내? 특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내? 특례. 자,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동시행이면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비워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주택에서는 아직 경매도 안 했는데 경매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주면 무슨 역이 없어진다? 대항력. 그래서 주택에서는 특례 뭐하고 동시행이지만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례. 그래서 자 넘기지 말고 187페이지 맨 밑에 먹고 지금 끊으라 후 끊고 뭐 할 때 때 끊고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을 뭐하여? 취득하여.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잖아요. 여러분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바로 경매 신청하는 임의경매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받아서? 판결 받아서. 왜? 채권이기 때문에 뭐 받아서? 판결. 그걸 무슨 거는? 집행권을 뭐하여? 취득하여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임차권 할 수도 있고. 그럼 요거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있죠. 아저씨 어디가 가 있고 부산가 가 있고 그럼 무슨 돈이 있으면은 여윳돈이 있으면 무슨 건 등기해 놓고 임차권 등기해 놓고 됐습니까? 부산 가가지고 그 여윳돈을 가지고 집 얻어가 가지고 뭐 집을 사든지 세를 얻든지 해가지고 부산 가갖고 뭐 하고 있어도 신경 끊고 있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건 등기 명령 해놓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근데 요 임차인이 지금 여윳돈이 없고 요 보증금 받아야 이사 갈 수 있고 그럼 어디 돈 대출 받을 때도 없고 요 보증금이 총 재산이단 말이지. 근데 어디 대출 받을 때도 없고 또 이사 가려고 하는 집도 뭐를 안 가지고는 돈을 안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하더란 말이지. 근데 내가 지금 이 보증금 예를 들면 뭐 4억에 보증금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미 예를 들면 집값이 폭락해갖고 보증금이 지금 내가 할 때는 4억이지만 지금은 전세 보증금이 한 이거 뭐 예를 들면 2억 8천밖에 안 된다 하면은 자기가 4억 받았으니까 요 세를 얼마에 놓고 2억 8천에 놓고 자기 돈 얼마 주인이 자기 돈 얼마 1억 2천 합차가 4억 주면 되는데 이 소유자가 소심줄보다 더 질기게 자기는 4억 아니면 절대로 임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4억의 집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누가 경매하는 수밖에 없다? 임차인이 뭐 받아서 아까 판결 하는데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럼 이런 보증금 반환 청구 일반적으로 그럼 이 4억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다시 무슨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소액 심판법 적용합니다. 소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소액이라 하냐면은 됐습니까? 2천만 원 이하를 소액이라 그러거든. 얼마 이하? 얼마? 2천만 원 이하를 얼마? 소액이라는데 됐습니까? 예. 2천만 원 이하를 소액이라는데 요거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무슨 심판법? 소액 심판법 적용한다 이게. 소액심판법 판사가 오세요 한번 가갖고 듣고 바로 판결해 준다. 보증금 액수가 원래는 소액을 얼마를 소액? 2천만 원. 그럼 이거는 얼마? 4억이 돼도 무슨 심판법? 소액심판법 해가 판결 받아가지고 그럼 1개월 안에 끝난다는 거지. 적어도 3개월 안에 끝난다. 판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러거든. 해서 강제집행 신청할 수도 있고 무슨 돈이 없을 때 여윳돈이 없을 때 그럼 여윳돈이 있으면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별 확보해 둘 수도 있다.
그런 말이다.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아까 여윳돈이 없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소액심판법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무슨 신청? 경매 신청할 때는 무슨 이행이기 때문에 동시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권 같으면 집을 비워줬다는 걸 증명해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 근데 요거는 아까 주택에서는 무슨 내? 특내. 아직 경매도 안 했는데 비워줘 버리면 무슨 역이 없어진다? 대항력. 그래서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한 집행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그 경우 끊고 다음이 중요하다.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됐습니까? 아니한다 하는 말은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노? 그걸 어떻게 해?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 무슨 건에서는? 전세권에서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주택과 상가에서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그래서 그걸 무슨 내? 특내. 무슨 내? 특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단기간 보장. 기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 다만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몇 년 미만 2년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 임대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거는 이건 뭐냐면은, 다만 그거는 뭐냐면 처음에 계약할 때, 처음에 뭐 할 때? 계약할 때, 자, 임차인이 내가 지금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우리 아파트가 지금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1년 3개월 되면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1년 2년까지 필요 없고 난 1년 3개월만 살다가 나중에 1년 3개월 땡 됐을 때는 우리 새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2년 싫고 나 1년 3개월만 할래요 라고 누가? 임차인이 계약서에 몇 년? 1년 3개월을 적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임대인도 무슨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해가지고 자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야 너 입으로, 임차인 너 입으로 1년 3개월 했잖아 하고 너 손으로 1년 3개월 썼잖아. 1년 3개월 됐으니까 나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인은 무조건 1년 3개월 돼서도 몇 년? 2년 안에는 임대인은 못하고, 누구는? 임차인은 1년 3개월 돼서 나갈 수도 있고 몇 년? 2년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1년 3개월 요거는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처음 계약할 때 몇 년보다 짧게 했을 때 2년.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 2년 6개월 했다.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몇 년보다 짧게 했을 때 2년. 누구는만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 누구는 주장할 수 없다? 임대인. 그런 거 잘 낸다. 그 다음 법정갱신 6월에서 1월 전까지. 그지?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한 갱신하였던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다 앞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거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은 몇 월 전까지?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때는 똑같아. 되겠습니까? 그럼 양쪽 다 몇 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 1월 전. 하면 무슨 갱신? 자동갱신, 법정갱신 되면 임대인은 몇 년? 빨리 2년. 임대인은 몇 년?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몇 월? 3월. 그치? 그 다음에 그러나 무슨 위반이 있은 경우는 법정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고 있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고 있는 경우는 법정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법정갱신은 지금은 몇 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몇 년? 임대인은 몇 년? 2년. 임대인은 몇 년? 2년. 임차인은 됐습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몇 월?
3월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사망과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뭐한다? 승계. 자, 거기다 어디다 줄쳐야 되노? 상속권자 없이 사망. 무슨 권자 없이 사망? 상속권자 없이 사망. 한 경우는 사실상 혼인관계, 원래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면 임차권도 재산권이거든. 원래 어디에 기속해야? 국고. 근데 이건 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뭐한다? 승계. 근데 상속권자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몇 촌 이내의 친족과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그럼 상속권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권자 단독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몇 월 이내에 그럼 예를 들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인데 이미 벌써 16개월이나 연체하고 있더라 말이지. 얼마? 16개월 하면 이미 얼마? 하고 1원이 26, 12 얼마? 320만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미 보증금 잠식하고 생돈 얼마 개내야 되노? 120 개내야 되죠. 그런 경우는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는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은 차임 정감 청구권 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 그 다음 자 차임 정감 청구권 여러분 1년마다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퍼센트? 5%. 몇 퍼센트? 5%.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근데 합의 그 2번 뭐 올려주세요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 올려줘요. 하면은 몇 퍼센트까지? 5%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10% 올려주세요 하니까 임차인 나는 그렇게 못 올려줘요 하면 몇 퍼센트? 5%. 근데 예를 들면 뭐 10% 올려주세요 하니까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무슨 K? 오케이 하면 그 5% 이상 올려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몇 퍼센트? 5%. 근데 합의하면은 무슨 퍼센트를 초과해도 5%. 상가는 여러분 0.9%인데 그것도 상가도 5%다 지금 상가도 5%다. 주택도 5%, 상가도 몇 퍼센트? 5%. 근데 어쨌든 그 합의가 되면 그 5%를 초과해도 관계 없다. 합의하거나 갱신할 때, 그죠? 왜 그러냐면은, 왜 5%로 제한하냐면은, 예를 들면 3년 했다. 몇 년? 3년 했거든. 그럼 1년마다 올릴 수 있잖아요. 소유자가 10% 올려주세요 하잖아요. 뭐 나쁘다? 기분 나쁘다.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잖아.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몇 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다? 5% 됐습니까? 근데 3년 기간 만기돼 가지고 갱신한다. 뭐 한다? 갱신한다. 10% 올려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와, 기분 나쁘면 나가면 되지. 그래서 기간 중에 올리는 거는 못 나가기 때문에 몇 퍼센트로? 5%. 근데 기간 중에 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이 무슨 K 하거나 오케이 하거나 만료돼 가지고 뭐 하는 경우 갱신하는 경우는 몇 퍼센트 초과해도 5% 초과해도 관계 없다. 만료가 5% 이상 하더라도 누가 뭐 나쁘면은 임차인이 기분 나쁘면 나가면 된다. 그게 지금 몇 번이냐면은 방가로 2번. 합의에 의하여 또는 뭐 갱신 시에는 몇 퍼센트 초과해도 몇 퍼센트 초과해도 5% 초과해도 관계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합니다. 다시 보증금을 뭐로 전환한다?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여러분 저희 연 10%와 연 몇 퍼센트와 10%와 거기 무슨 금리?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럼 만약에 기준금리와 3.5%를 합쳐서 10%보다 높으면 몇 퍼센트? 10%. 적으면은 아까 기준금리와 3.5%고 중에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를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다.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저 여러분이 한번 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상가 살펴볼게요.